깊은 새벽 잠에서 깨어있던 저는 아내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며 아내의 동태를 살폈고 손바닥으로 아내 얼굴까지 휘저어보고 뺨까지 툭툭 건들고 나서야 이 역현내는 일어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조심히 나온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에서 옷을 입고 양말을 신는다면 제 인기척에 아내가 깰 수 있어 현관문 바깥에서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저는 곧장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차를 끌고 급히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아내는 자기 남편이 오늘 야근이니 저보고 함께 있자며 빨리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보는 지겨운 아내보다 본능적으로 더 끌리는 친구 아내에게 완전히 홀려 과속을 이어가며 친구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중간에 아내가 어디 갔냐고 전화한다면 야근이라고 둘러댈 변명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쨌건 친구네 집에 도착하니 당사자인 친구는 단일 잡힌 야근 때문에 없었고 친구 아내가 입에 장미꽃을 물고선 저를 요염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본 게임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야수처럼 돌변해버린 눈빛으로 친구 아내를 벽으로 밀쳐가며 격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야근하고 있어야 할 친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친구 아내가 현관문을 걸어 잠근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 수 있는 멍청한 도어락만 믿고 있었다간 큰일이 닥칠 뻔했습니다. 뭘 왜 걸었어? 빨리 열어. 잠깐만, 나 옷 좀 입고. 잠깐만 기다려. 친구 아내는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저는 현관에 벗어던진 제 구두와 침실 주변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챙겨 급히 베란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이게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로 한숨만 나오네요. 어쨌건 친구 아내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닌지 능숙하게 시간을 벌다가 됐다 싶었을 때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친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몰래 숨어 퇴근하고 들어온 친구와 남편을 애써 반기는 친구 아내를 살펴보았지요. 야근이라면서? 과장님이 일찍 가래. 어휴, 땀 냄새. 빨리 씻어. 배고파. 밥 먹고 씻으래.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빨리 씻으면 제가 이곳을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저 자식이 밥을 먹고 씻는다기에 말입니다. 어쨌건 저는 추운 베란다에서 30분씩이나 기다렸습니다. 물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식이 베란다로 오진 않을지 말입니다. 어쨌건 친구 녀석은 밥을 다 먹었고 드디어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그 사이 저는 까치발로 베란다에서 현관 앞까지 걸어갔고 얼른 가보라는 친구 아내의 조급한 성화에 조심히 현관문을 열고 빼내려다. 친구 아내 입술에 가볍게 입맞춤한 후 다음에 제대로 즐기자고 속삭인 뒤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차 안 이곳저곳을 뒤져봐도 제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차, 맞습니다. 제 핸드폰을 친구네 집에 두고 온 겁니다. 그것도 베란다 화단 위에 말입니다. 저란 놈이 이리 바보 같을까요? 그 중요한 물건을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베란다 화단 위에 두다니 말입니다. 저는 급히 차를 돌렸고 잠시 후 도착한 친구네 현관 앞에서 갈등했습니다. 여기서 초인종을 눌러 친구 아내가 나온다면 다행이겠으나 만약 친구가 나온다면 뭐라 할 것이며 그렇다고 이대로 가자니 베란다에 있을
제 핸드폰을 친구가 본다면 그것 역시 큰일이었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어쨌건 친구네 집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베란다에 있을 제 핸드폰만 수거하고 신속하게 내빼자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침실에서 친구와 내 앓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을 나서야겠다는 제 발길이 멈추더군요. 이것들은 안방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친구와 친구 아내는 부부이니 그것을 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저는 왜 이리 질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제 핸드폰을 확보했음에도 이곳을 나서지 않고 저도 모르게 밀려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끝내 위험한 침실문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이 대낮이었다면 저는 분명 들켰을 겁니다. 그러나 거실도 어두웠고 침실도 어두워 어둠에 묻힌 제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몰래 훔쳐보는 맛은 정말 긴장되고 묘한 즐거움을 주더군요. 그러다 재수없게 친구 아내와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친구 아내는 저를 보며 적잖게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더군요. 그러면서 턱짓으로 어서 가라 다그치는데 저는 그렇게 친구 집을 나왔고 제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에 친구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말을 할진 안 봐도 알았지요. 저는 다급히 걸려오는 그 여자의 전화를 받는데 친구 아내가 다짜고짜 욕설부터 내뱉더니 저보고 미쳤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어쨌건 훔쳐본 것은 잘못한 건데 그래도 자꾸만 끌리는 호기심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그 후에 밖에서 친구 아내와 따로 만난 저는 적당히 데이트하다가 늘 그랬다는 듯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아내에게 물었지요. 내가 더 좋은지 친구가 더 좋은지 말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왜 했는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좋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 아내와 저녁에 데이트를 나눈 후 뜨거운 시간을 보낸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따라 피곤해 자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자꾸만 저를 쿡쿡 찌르더군요. 저는 오늘 찔러보는 아내에게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하루 2번의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며 삐진 채 등을 돌려 애써 자는데 저는 그런 아내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되게 신경 쓰이더군요. 그 일이 있던 후 다음 날 저는 왠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데이트나 하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좋은 호텔을 예약해 객실로 들어가려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친구 아내를 본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남자와 즐겁게 웃으며 나오는 친구 아내를 말입니다. 맞습니다. 친구 아내에게는 저 말고도 다른 상간남이 오래전부터 또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 옆에 있던 아내도 함께 봤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며 아내가 한다는 말이 저기 저 여자 창수씨 와이프 아니야? 라는 말이었고 화가 나야 할 친구보다 제 감정이 더욱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친구 아내와 그 상간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일까요? 어쨌건 아내와는 제 뜻대로 되질 않더군요. 저보다는 아내 자존심이 제법 상한 것 같았습니다. 후로 친구 아내를 만난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한텐 잘해주는 남자한텐 묘하게 반사적으로 끌린다더군요. 그 때문에 저와도 바람을 피우는 중이고요.
어쨌건 저를 보고 한다는 말이 우리는 서로 즐기는 사이이니 자기가 누구를 만나던 터치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리 화가 날까요? 정작 화가 나야 할 사람은 제 친구인데 말입니다. 자꾸만 제 기분이 언짢아하자 어느 날 저를 보던 그녀가 이러더군요. 더는 저와는 만날 수 없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 아내와 헤어졌고 저는 홧김에 친구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너네 와이프가 어떤 놈이랑 바람났는데 알고 있냐? 뭐라고? 내가 몇 번을 참다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친구는 아무런 말도 못하더군요. 되게 많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아는 척하지도 말고 내가 했단 소리도 하지 말고 변호사부터 찾아가 상담부터 받고 조용히 증거부터 모아 법으로 조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제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